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새로움을 더하는 채널 순이 채널의 순이입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상대방이 그래요, 좋아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에 제가 서점에 가서 바로 이 책을 발견해서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제목이 일단 너무 야망 넘치지 않나요?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 책의 저자인 조이 챈스는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계신다고 해요. 영향력의 과학,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가 예일대학교 MBA 과정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강의라고 합니다. 강의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이제 서서 강의를 들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인기 강의라고 해요. 그 강의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았던 포인트들은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북마크를 남겨놨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이 북마크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중요했던 내용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24시간 동안 모든 요청이나 부탁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아니요 챌린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책에서 말하길 누구나 시간이 부족하고 잠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명확하게 생각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한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그 순간에 그냥 그래요 라고 말을 해버리는, 어찌 보면 그 상황에서 되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버리면 우리의 부족했던 시간, 잠, 돈, 그리고 생각할 여력이 다 소모돼 버리는 거죠. 이때 이 책의 저자 조이 챈스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무시하고 있는 게, 우리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다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좋아요, 그래요 라고 해버리면 이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써버려서 나중에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거나 내가 진짜 원해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못하고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편해질수록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편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절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당신이 인간적으로 너무 아니에요, 영원히 아니에요, 그건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니요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은 아니요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우리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책에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알면서도 심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요, 좀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이 책의 저자도 자기가 영업을 해봤던 경험을 밝히면서 그 문 앞에 서서 이제 노크를 하고 영업 이제 멘트를 할 준비를 하면서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절을 당해봤는데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거절당했구나, 내가 제안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는 별로 유용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런 식으로 아니요 라는 말에 스스로도 단련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제안하듯 여러분도 24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고 있는 모든 요청이나 제안에 대해서 내키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챌린지를 스스로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스스로 한번 복기해보세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길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더 자기가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그런 의무는 느끼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구구절절 해명하고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니요 라고 느낀다면 그냥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넘기는 그런 연습을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적용시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just ask, 그냥 부탁하세요. 실제로 사람들이 무언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부탁을 잘 안 한다고 해요. 돌려서 말하는 거죠. 하지만 돌려서 말하면 상대방은 저게 부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감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렇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명확하게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그냥 부탁하는 것이다. 더 자주 부탁하고 더 직설적으로 부탁하고 더 많은 것을 부탁하라. 이 저자가요, 워크숍을 열 때마다 꼭 하는 게 있대요.
20달러를 딱 꺼내고 사람들한테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20달러를 여러분들께 그냥 주려고 합니다. 저에게서 이 20달러를 달라라고 설득시켜 볼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쭈뼛쭈뼛 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 지원자는 이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20달러를 받으면요, 제가 충전기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충전기를 살 거고요. 그리고 좀 남은 돈은 유니세프에 좀 기부를 할 거고, 또 돈이 남으면 당신한테 꽃을 선물해 드릴게요. 그럼 조이 챈스는 듣다가 그렇군요, 그러시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0달러는 주지 않고요. 왜 주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 사람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지원자가 저한테 그 20달러를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까지 절대 이걸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부탁을 하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탁하지 않으면, 그리고 충분히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그들이 실제로 동의를 해줄지 아닐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그 컨퍼런스에 정김경숙님이라고 그 구글 본사에서 비원어민 최초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디렉터로 역임하신 분의 강연을 듣고 왔는데요. 그분이 제가 느꼈을 때 바로 이 Just Ask의 표본이었어요. 원래 정김경숙님은 구글 코리아의 커뮤니케이션 총괄 임원이셨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팀을 총괄하시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 다양한 각국의 커뮤니케이션 팀들이 있는데 이 방식들이 좀 통합이 되지 않고 시너지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발견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구글 부사장님을 만난 순간에 이제 손을 들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이 구글의 다양한 각국의 그 커뮤니케이션 팀을 총괄할 수 있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이 미국 본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그 구글 본사의 그 팀의 매니저 자리가 공고가 딱 뜬 거예요. 그걸 딱 보시고서는 내가 한번 지원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딱 봤더니 현재 나는 임원인데 이건 매니저니까 레벨이 낮은 공고가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HR팀에게 그냥 Just Ask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직무 공고에 관심이 있는데 레벨이 맞지가 않는데 레벨 조정이 가능할까요? 근데 실제로 또 그 제안이 accept가 또 되었고 그 포지션에 딱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비원어민 최초로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총괄 디렉터가 되신 거죠. 이렇게 커리어든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의 어떤 순간이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냥 직설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좀 예의 바르게 물어보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삶의 가능성과 역동성이 정말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 적용 포인트는 감소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소어가 뭐냐면요, 나를 낮추는 표현들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궁금했어요. 혹시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냥 이건 아이디어인데요. 바보 같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인턴 때부터 좀 많이 쓰던 말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감소어, 낮춤 표현을 자신의 지위가 좀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권력 상황에서 자기가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중요한 미팅에서 내가 뭔가 제일 막내예요. 내가 막내고 뭔가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제 하나의 아이디어이긴 한데요.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희 요번에 사용자 유입을 위해서 A라는 기능을 추가해보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상대방한테 내 의도가 어떻게 전달될까요?
이 저자가 하는 말은요, 사람들은 당연히 늘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뭔가 불확실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걸 밝히는 것은 그냥 대화에서 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그냥 저건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좀 흘려듣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스스로 그냥 만드는 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쓰지 않도록, 저도 그렇고 혹시나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줄이셔야 할 것 같아요. 나를 낮추는데 좀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내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본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반응,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조금 더 고려해서 말하기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에게 더 잘 다이렉트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저의 책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매달 책을 좀 열심히 읽고 있어서 좀 좋은 책을 발견하면 경제책도 그렇고 경제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꿀팁으로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